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검색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메모리에서는 빠르던 이진 검색 트리가 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재앙과도 같은 성능을 내는지 알게 되었죠. 오늘은 그 문제의 해결책, 바로 비트리의 구조를 정의해 볼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디스크 접근 비용이었습니다. 이진 트리의 노드를 따라 점프할 때마다 하드 드라이브에서 새 페이지를 가져오는데 10mC라는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했죠. 그래서 우리는 단일 항목이 아닌 거대한 데이터 덩어리를 한 번에 가져오는 방식으로 전략을 바꿨습니다. 오늘 바로 그 데이터 구조를 만들어 볼 겁니다. 컴퓨터 노드는 잠시 잊고 거대한 물리적 문서 보관소를 상상해 봅시다. 화면에 보이듯이 이진 검색 트리는 모든 문서가 바닥에 널려 있는 것과 같습니다. 500번 문서를 찾으려면 250번을 집었다가 다시 750번으로 가는 등 계속 왔다 갔다 해야 합니다. 반면 비트리는 이 문서들을 파일 캐비닛에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한 번에 서랍 전체를 꺼내서 작업하는 거죠. 이 비율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첫째, 비트리의 노드는 파일 캐비닛의 서랍 하나에 해당합니다. 디스크에 접근한다는 것은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서랍 전체를 꺼내는 행위죠. 둘째, 키는 서랍 안의 폴더들입니다. 10번, 20번, 30번처럼 번호 순서대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식이 바로 마법 같은 부분입니다. 폴더와 폴더 사이의 빈 공간이 다른 서랍을 가리키는 포인터 역할을 합니다. 화면의 다이어그램을 보시죠. 이것이 바로 비트리 노드의 핵심 구조입니다. 키들이 있고 그 사이사이에 자식 노드를 가리키는 포인터가 위치합니다. 예를 들어 10과 20이라는 두 개의 키가 있다면 그 사이 공간은 10과 20 사이의 모든 값을 담고 있는 다른 노드를 가리키게 되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규칙이 나옵니다. 노드에 K개의 키가 있다면 자식 포인터는 항상 K 플러스 1개가 됩니다. 이제 이 서랍들이 얼마나 채워져야 하는지에 대한 규칙을 정해야 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변수가 바로 최소 차수, 즉 T입니다. 이 T값 하나가 비트리의 너비, 즉 한 노드가 얼마나 많은 데이터를 담을지를 결정합니다. 규칙은 간단합니다. 모든 노드는 최소한 절반은 채워져 있어야 하고 최대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왜 하필 이런 숫자들일까요? 먼저 절반 이상 채우기 규칙은 공간 효율을 위한 것입니다. 텅 빈 페이지들로 가득한 데이터베이스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리고 상한선인 ET-1은 노드가 꽉 차서 분할되어야 하는 임계점입니다. 노드가 ET개의 키를 가지려고 하는 순간 오버플로로 간주되어 두 개의 노드로 쪼개져야 합니다. 이 개념을 실제 숫자를 통해 확인해 봅시다. 화면 왼쪽을 보시죠. T가 2인 가장 간단한 비트리입니다. 노드는 최소 1개, 최대 3개의 키를 가질 수 있죠. 자식은 2개에서 4개까지 가능해서 2, 3, 4 트리라고도 불립니다. 이제 오른쪽을 봅시다.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가까운 예시로 T가 500인 경우입니다. 노드는 최소 499개, 최대 999개의 키를 가집니다. 포스트그레스QL 같은 실제 데이터베이스가 이런 모습이죠. 하나의 노드가 거의 1000개의 포인터를 가진 거대한 배열인 셈입니다. 유효한 비트리가 되려면 항상 3가지 엄격한 속성, 즉 불변 속성을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는 방금 본 범위 규칙입니다. 노드의 키 개수는 T-1과 ET-1 사이에 있어야 하죠. 둘째는 리프 깊이 규칙입니다. 모든 리프 노드는 트리의 바닥에서 정확히 같은 높이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비트리가 항상 완벽하게 균형 잡힌 상태를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셋째는 정렬 규칙으로 노드 안의 키들은 항상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 있어야 합니다. 불변 속성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리프 깊이 규칙입니다. 화면의 트리 그림을 보십시오. 모든 리프 노드들이 맨 아래층에 나란히 정렬되어 있죠. 어떤 가지는 더 길고 어떤 가지는 더 짧은 삐죽삐죽한 모양이 될 수 없습니다. 트리는 항상 바닥이 완벽하게 평평해야 합니다. 이 규칙 덕분에 어떤 키를 검색하든 거의 동일한 탐색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이론을 파이썬 코드로 옮겨봅시다. 시리즈를 진행하면서 이 클래스 파일을 단계별로 완성해 나갈 겁니다. 먼저 비트리의 기본 단위인 비트리 노드 클래스를 정의합니다. 화면의 코드를 보면 생성자에서 T, 리프, 키,
그리고 children 속성을 초기화하고 있습니다. self.t는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최소 차수입니다. self.leaf 플래그는 왜 필요할까요? 이 노드가 리프 노드, 즉 트리의 끝이라면 탐색을 멈춰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부 노드라면 자식 노드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하죠. self.key와 self.children은 각각 키와 자식 노드를 저장하는 단순한 리스트입니다. C++ 같은 언어에서는 메모리 최적화를 위해 고정 크기 배열을 쓰겠지만 학습용으로는 파이썬 리스트로 충분합니다. 다음으로 이 노드들을 관리할 비트리 클래스 자체를 정의하겠습니다. 코드를 보면 매우 간단하죠. 생성자에서는 최소 차수티를 받고 루트 노드를 하나 생성합니다. 비트리가 처음 생성될 때의 상태를 분석해보죠. 새롭고 비어있는 비트리는 단 하나의 노드, 즉 루트 노드로 시작합니다. 이 노드는 리프 노드일까요? 그렇습니다. 아직 자식이 전혀 없으니까요. 그리고 비트리의 규칙도 잘 지키고 있습니다. 루트 노드는 유일하게 t-1개보다 적은 수의 키를 가질 수 있도록 허용되기 때문에 키가 0개여도 괜찮습니다. 데이터가 채워진 노드가 어떤 모습일지 시각화해 봅시다. t가 3인 비트리를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노드는 최대 5개의 키와 6개의 자식을 가질 수 있죠. 화면의 다이어그램을 보세요. 이 노드는 10과 20이라는 두 개의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키가 2개이므로 자식 포인터는 3개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포인터는 10보다 작은 키를 가진 서브트리로, 두 번째는 10과 20 사이, 세 번째는 20보다 큰 키를 가진 서브트리로 이어집니다. 이러한 분리 속성 덕분에 우리는 모든 데이터를 스캔할 필요도 없이 단 2개의 키만 비교해서 내려갈 경로를 빠르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용어에 대해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온라인 튜토리얼이나 위키피디아를 보면 오더라는 단어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저희는 유명한 알고리즘 교과서 CLRS의 방식을 따라 최소 차수 t를 사용합니다. 이 방식에서는 최대 자식 수가 2t가 됩니다. 하지만 도널드 크누스 같은 다른 저자들은 오더 m을 최대 자식수 자체로 정의하기도 합니다. 만약 오더 사인 비트리라는 말을 본다면 그것은 최대 자식수가 4개, 즉 우리 방식으로는 t가 2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표기법에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개념은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는 비트리의 뼈대를 만들었습니다. 첫째, 노드는 많은 키와 자식을 담는 서랍과 같습니다. 둘째, 최소 차수 t는 노드의 용량을 제어하는 핵심 변수입니다. 마지막으로 비트리는 모든 리프가 같은 깊이에 있고 키가 항상 정렬되어 있는 불변 속성을 통해 완벽한 균형을 유지합니다. 이제 비트리 노드 클래스가 준비되었으니 다음 시간에는 이것을 실제로 사용해 볼 차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검색 알고리즘을 구현할 것입니다. 이 넓은 노드들을 어떻게 탐색해서 건초 더미에서 바늘을 효율적으로 찾아내는지 직접 확인해 보시죠.